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법무부인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입니다. 저는 율촌에서 중동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제재 관련 업무는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에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이 시행되었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경제 제재 관련된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런 오늘 행사를 주최한 경제 단체들이나 아니면 나아가서 정부를 대변할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지위에 이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이해한 지난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에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이라고 해서 이란 제재를 집행하는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FAQ가 있었죠. 자주 묻는 Frequently Asked Question, 자주 묻는 질문들이라고 해서 이란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가감없이 제 주관적인 해석을 섞지 않고 전달을 해드리는 것으로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비록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최선의 이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유관 기관에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셨다고 하셨고, 우리 정부에서도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임 있는 정부의 관계자나 이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태까지 이란 제재 관련된 이슈들을 추적해오는 것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근데 아마 말미에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아마 그 이후에 해주시면 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와 이란 제재 재부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어젯밤이죠. 어젯밤에도 또 북한 문제 관련해가지고 중대 발표를 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정상회담을 취소를 하셨는데, 지난 미국 시간으로 5월 8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5월 9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인트 컴프리헨시브 플랜 오브 액션이라고 하죠. 많이들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보통은 그 영어 약자인 JCPOA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란 핵 합의입니다. 이란 핵 합의의 당사자는 미국을 제외하고도 모두 7개의 당사자들이 있고요. 이게 7개의 당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제기구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5개 나라,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 세력이 크고 이란과의 관계가 깊은 독일이 추가적으로 그 협약의 당사자로 들어가서 P5+1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불리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퍼머넌트 멤버 오브 UN 시큐리티 카운슬 5멤버에 독일까지 6멤버가 있고, 이거의 카운터파트로 이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P5+1 중에서 3나라가 유럽 국가입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 3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유럽연합까지, EU까지 모두 8멤버가 이 JCPOA라는 협약의 당사자였습니다. 이 JCPOA는
2015년 7월 14일에 타결이 됐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은 지금 북한 비핵화가 논의되는 것처럼 이란이 당시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이 자신의 핵 이용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적인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사찰을 받고 그 사찰을 받은 결과 정말 이란의 주장대로 평화적인 목적이고 그 JCPOA에서 약속한 이란의 그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은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라늄을 농축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들은 대개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을 다 택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말미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것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었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를 다 추구를 하는데 이란의 경우에도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식과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방식을 다 추구를 해왔었는데 물론 이란은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요. 이러한 핵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우라늄 농축한 거를 희석하고 아니면은 기존에 농축된 것을 해외로 반출하는 식으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고 그러한 이 의무 이행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이 한반도 면적의 8배 넓이인 이란에 들어가서 이거를 일일이 다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 다 이란이 약속대로 지켰다라고 확인이 되면 미국과 유럽연합, 이 대표가 되겠죠, 거의. 뭐 중국과 러시아도 있습니다만 이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해서 부과했던 경제 제재를 전부 해제시켜 주기로 하는 게 이제 JCPOA의 골격입니다. 그게 JCPOA의 큰 합의 내용이었고요. 아시다시피 2015년 10월 18일에 어답션 데이라 그래서 JCPOA 합의 채택일로부터 각각의 의무 이행을 시작했죠. 이란은 국제사찰을 받고 자기 의무 이행을 시작하고 그때 미국과 유럽연합은 어떠한 제재를 자기들이 해제해 주겠다고 그 목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6일에 Implementation Day라는 날이 닥쳤죠. 그때 이제 이란 핵합의 이행일이어서 국제원자력기구가 JCPOA에 의한 의무 이행을 이란이 완벽하게 다 이행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주고 그래서 유럽연합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취해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마 그 이후에 이란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진출하셨다가 후퇴하셨던 거를 다시 재진출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해 오신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되어 오다가 여러 가지 전임 대통령 시절에 뭐 이란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경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2016년 11월에 큰 일이 일어났죠. 이란 핵 합의를 타결을 한 사람은 당시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물론 이 핵 합의가 모두 그 합의의 멤버가 8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드라이빙 포스가 돼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결국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를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에 핵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16년 11월에 대통령에 당선이 될 줄 알았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공화당의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셨지만 이분이
전임자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특히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거는 매우 잘못된 협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찢어버리겠다, 파기를 하겠다 하는 거를 여러 차례 후보 시절에 유세를 하면서도 이제 공언을 하셨죠.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이란 핵 합의를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래서 그 과정,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최종적인 결과로 마침내 2018년 5월 8일에 미국 시간으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었던 이제 그 메모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원문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미국이 JCPOA에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이 법적인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인트 컴프리헨시브 플랜 오브 액션이라는 JCPOA라는 그 단어 어디에도 조약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트리티라고 조약은 보통 해석이 되는데 조인트 컴프리헨시브 플랜 오브 액션에는 트리티라는 말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좀 기이한 일이죠.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미국의 못지않은 강대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자기 혼자 반대를 해도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의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5개 강대국, 그리고 이란, 국제기구에서 미국 못지않게 힘을 쓰고 있는 유럽연합, 그리고 독일까지 다 당사자로 들어갔는데 엄청난 조약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조인트 컴프리헨시브 플랜 오브 액션이라는 말 중에서는 어디에도 조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약으로 100번 해도 남을 만한 내용인데도요. 조약이 되지 않은 이유는 조약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미국 의회에서 특히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여야 정당의 대립이 극심한 미국에서 어느 정당도 그 조약을 비준할 만한 60명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특히 JCPOA를 타결할 무렵에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정당, 그 당시에 미국의 여당이죠, 말하자면 미국 민주당은 미국 상원에서 아예 다수당도 아니고 40여 석 가지고 있는 소수당이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의 의석이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JCPOA는 사실은 조약보다도 더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이라고 해서 미국 상원에서 비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비준을 받지 않았고요. 대신에 미국 국내법상의 다른 절차를 통해서 미국 의회의 사실상의 승인을 받는 길을 골랐는데요. 조약인 것과 조약이 아닌 것이 법적인 형식에 따라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바쁘신데 이런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약이 되면 그 나라가 의회의 비준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서 그 조약상의 의무에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바뀌든 아니면은 그 나라의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까지도 그 나라 전체가 그 조약상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조약보다도 더한 내용을 담은 이 국제적인 합의 내용을 미국에서 조약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JCPOA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신에 그러면 JCPOA의 법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이거는 행정협정입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미국 내의 법적인 그 성격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정협정 중에 하나가 한미행정협정이 있죠. 주한미군에 주둔 지위를 정하고 해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서 내야 되는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게 되는 행정협정이 있듯이 JCPOA는 미국 법적인 관점으로는 행정협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국의 행정부만 구속되는 법입니다. 미국이 국가로서 전체적으로 구속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사법부라든지 입법부는 JCPOA와 관계가 없고 오직 미국 행정부만이 JCPOA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 행정부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그분의 펜대를 한번 휘두름으로써 JCPOA 같은 행정협정은 깨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여러 세계 강대국들이 다 동의를 했었던 JCPOA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적어도 이 미국 내에서는 이것이 효력을 상실하고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JCPOA는 단순히 그냥 행정협정의 성격으로 정치적 선언의 뜻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법과대학 교수를 했었고 법률 이론에 밝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미국 국내의 사정으로 이 JCPOA를 트리티가 아닌 행정협정 성격으로 미국 행정부가 구속되는 성격으로밖에 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현상을 말하자면은 아마 예감이라도 하셨는지 또 하나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JCPOA가 타결된 2015년 7월 14일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5년 7월 20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라는 것을 통과를 시킵니다. 안보리 결의 2231호의 내용은 북한이 지금 안보리의 제재를 계속 받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란도 여러 가지 핵 개발 의혹 때문에 순차적인 여러 차례의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이란에 대해서 통과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제재 결의안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그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국내법상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의 실질적인 효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2010년부터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의 국제적인 노력의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니까 따랐던 겁니다.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가서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한 거고 이란 제재의 국제법적인 근거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타결 짓고 나서 2015년 7월 14일에 타결 짓고 나서 2015년 7월 20일에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인 2231호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합니다. 그 결의안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은 이 JCPOA를 그 2231호 결의안에 부속 서류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JCPOA는 단순히 8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의 일부가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의 내용은 그때까지 이란에 대해서 가했었던 여러 가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몽땅 다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
국제사찰을 받기로 하고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으니까 그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할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안보리에서 어떤 결의안이 나왔을 때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들, P5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들이 다 또 하필이면은 이란 핵합의의 당사자들이기도 하니까 그 나라들이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란 핵합의를 타결하면서 이미 이란 제재를 해제해 주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결의안으로 여태까지 이란에 가했었던 제재를 다 해제시키고, 다만 이란이 핵합의를 파기했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부활했던 그 제재 결의안들이 다시 다 부활한다. 다시 다 살아난다. 되살아난다고 하는 용수철이 튀어오른다는 뜻으로 snapback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그러한 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2231호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내용 자체는. 여태까지 몇 호 제재 결의안들을 다 취소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란이 부속서류로 붙인 JCPOA의 내용을 위반하면은 이란에 대해서 예전에 했었던 결의안들이 다시 다 살아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JCPOA는 일종의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지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년씩이나 사무총장을 하셨지만 유엔이라는 기구가 그렇게 세계 정부가 아니고 국제적인 어떤 세계 경찰이나 세계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어떤 강제력을 발동해서 이제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누구나 예전에 북한이 그랬었던 것처럼 이란이 혹시 그 JCPOA를 위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JCPOA에도 스냅백이라는 제재 부활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누구도 정말 미국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아마도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이어가리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마 미국이 이 JCPOA를 깨고 나가리라는 거는 전혀 상상을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차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JCPOA가 단순히 미국의 한 행정부만을 규정을 하고 다음 대통령이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의 일부가 되긴 했어도 여전히 미국이 그것을 탈퇴한다고 해서 특별히 누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8일에 JCPOA를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5월 8일 선언에서 얘기를 한 거는 두 번째 내용이죠. JCPOA에 따라서 해제하거나 유예됐었던 이란에 대한 제재를 90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80일 내에 어떤 것들은 90일에 걸리는 것도 있고 모두 재부과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유예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의 독특한 정치 상황 때문에 생겨난 방식인데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를 하면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유럽 국가들은 이란에 대해서 부과했던 제재를 모두 다 없애는 방식으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다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미국의 여러 법률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적대 관계는 1979년 테헤란 미 대사관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그 이란 이슬람 혁명 도중에 이란 시민들이 습격하면서부터 그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적대 관계가 계속됐거든요. JCPOA 타결 전인 2015년까지 36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제재를 해온 셈이고요. 미국은. 우리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재가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제재 역사는 그보다 훨씬 깁니다. 말하자면 일제시대보다도 더 긴 세월 이란을 제재를 해왔고 이란에 대한 적대 정책을 미국은 이제 계속 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JCPOA가 타결이 됐어도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법령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정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대통령 명령이라고 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규제큐티브 오더라고 합니다. 보통 약자로 EO라고 하고 행정명령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 명령으로 부과하는 제재를 말하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 하원과 상원, 양원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의회의 법률, 우리도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이 되죠. 그 법률에 따라서 이란을 제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재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의 권한으로 제재를 풀 수가 있는 대통령 명령들은 다 폐지를 했어요. 그것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그냥 폐지를 하면 되는데 다 그건 지켜서 해주고, 다만 의회의 법률로 만들어진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미국 민주당이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다수당은 야당인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제재 법률들을 폐지할 만한 정치적인 세력을 모을 수가 없어서 이란 제재 법률들은 다 그대로 두고 대신에 이란 제재와 같은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은 재량권과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각 법률에서 대통령에게 제재 시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재를 제재를 시행하고 제재하고 말하자면 처벌하고 뭐 형사적인 처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중단시키고 제재를 또 시행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부의 오펙 같은 기관이 이제 위반한 기업들을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중단시키는 힘이 대통령한테 있어서 각 제재 법률마다 대통령이 해당 법률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법률 시행을 유예하고 스스로 부과할 수 있었던 대통령 명령은 다 폐지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똑같죠. 제재를 해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재를 더 이상 말하자면은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말하자면은 비유를 하자면 칼집에 칼을 꽂아 놓고 이 칼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 정도지 언제든지 그 칼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칼집과 칼의 주인이 트럼프로 바뀌니까 말하자면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칼을 뽑아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꾹꾹 눌러서 참았었던 제재를 유예시켰던 그런 법률안을 이제 더 이상 유예 조치를 취하지 않고 JCPOA를 탈퇴했으니까 90일 또는 180일 기간의 와인드 다운 피리어드를 두고 사전을 찾아보시면 철수하는 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란에 진출한 기업들이 철수하는 기간을 두고 그 이후로는 제재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선언을 5월 8일에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바로 미국 재무부가 오바마 대통령을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에 미국 재무부의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FAQ를 발표를 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라고 해서 말이 FAQ지 결국은 이런 예상 질문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미리 대비를 하고 미국의 정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오펙은 이 FAQ를 발표를 하면서 분명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오펙 자신도 이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 해석은 아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얘기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탈퇴한다, 제재 재부가 한다는 내용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오펙의 내용에서도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법률 해석은 아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참고용에 불과하다라고만 얘기를 해서 사실은 미국 법정에 가서 다투거나 했을 경우에 오펙의 FAQ를 보고서 우리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과연 그게 존중이 되고 우리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으니까 역시 오펙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볼 수밖에 없는 참 기막힌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는 와인드 다운 피리어드 하나는 90일에 걸리고 하나는 180일에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각 철수 기간별로 재부과되는 제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FAQ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90일 내에 관련된 이란 사업을 정리하고 이란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인더스트리가 있고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일 내에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있고 이 90일이나 180일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운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갈린 셈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철수 기간의 구체적인 기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일하고 180일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이고요. 90일을 5월 8일부터 기산하면은 8월 6일입니다. 그리고 180일을 기산을 하면은 11월 4일입니다. 이 두 기간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철수 기간, 와인드 다운 피리어드 안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들이 허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철수 기간 중에는 이란 제재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두 자유스럽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철수 기간은 말하자면은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거죠. 그 터널을 나가면 이제부터는 이란으로 가는 길은 그 해당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 따른다면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이게 미국의 입장을 그냥 따른다면 그리고 이대로 이게 흘러간다는 전제로 하지만 미국의 입장이라는 게 오늘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신 것처럼 요새는 조변석기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철수 기간 중에 미국 재무부는 어떠한 특정한 행위들만 허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다른 행위들은 허용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떤 행위들을 허용을 해주고 어떤 행위들을 허용을 해주지 않겠는지에 대해서 뒤에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미국의 경제 제재, 이코노믹 생션, 무역 제재, 트레이드 생션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대외 정책의 수단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의 수단은 크게 보아서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죠. 많이 알려진 게 전쟁을 하는 게 있고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었던 것처럼
디플로머시, 외교를 하는 게 있고, 이 외교와 전쟁의 중간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이 이코노믹 생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군을 보내서 이란을 공격하는 대신에 이런 경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거죠. 다른 수단의 어떤 대외정책 수단이니까. 그러면 미국이 왜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했고, 한때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전 세계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일종의 거대한 연합을 만들어서 이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부과하게끔 미국이 사실상 강제를 했는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미국이 제기했기 때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자기들은 평화적으로 이용을 해왔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제재를 어떻게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이란 고원 내에 무슨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포르도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아라크라든지 그런 데를 미국이 직접 폭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스라엘에 시켜가지고 이스라엘과 합심해가지고 폭격을 하든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의 대용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이코노믹 생션이잖아요. 이코노믹 생션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거는 결국은 이란이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돈을 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란의 레버뉴 소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코노믹 생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하죠.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해서는 뭐 원심 분리기도 있어야 되고, 그걸 건설을 해야 되고, 원료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 재처리를 위해서 원자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을 봉급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 핵무기를 정말 이란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이 주장했던 것처럼 핵무기를 개발한 거였다면은 북한이 했듯이 탄도미사일에 꽂아가지고 발사 시험도 해야 되고, 그게 다 돈이죠.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란이 돈을 버는 방식은, 이란은 산유국입니다. 오일과 가스,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이 둘 다 세계 5위권 안에 들죠. 중동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제가 3년간 파견 근무를 했던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거기는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지만 가스는 그렇게 많이 매장돼 있지 않고요. 반면에 그 이웃에 있는 카타르는 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지만 석유는 그렇게 많이 매장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석유와 가스가 모두가 다 아주 세계 수익권으로 매장이 돼 있는 축복받은 나라죠. 거기서 말하자면은 돈을 벌어가지고 레버뉴를 벌어서 그걸 가지고서 핵 개발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이유로 거기에 투자하고 들어가 있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제재를 했었던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어차피 1979년에 테헤란 미 대사관 습격 사건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이란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다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 법을 미국 기업들한테 적용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된 제재라 그래서 프라이머리 생션이라고 불립니다. 프라이머리 생션은 미국이 JCPOA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하나도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생션은 지금도 계속 남아있죠. 프라이머리 생션의 여파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JCPOA로 미국이 아까 미국 법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유예를 했다고 하는 제재는 세컨더리 생션입니다. 2차 제재. 요새 언론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이제 많이 나오죠. 보이콧이 왕따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보이콧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따 시켰다 그래서 왕따 시킬 때 보이콧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란을 왕따 시키려고 하는, 북한을 왕따 시키려고 하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생션입니다. 그 왕따 전략이 국제무역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미국과 아무 상관없는, 이란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제3국 기업인 우리나라 기업 같은 곳이
이란에 들어가서 미국과 아무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이란의 사우스파스 유전 개발 사업에, 가스전 개발 사업에 들어가서 거기 필요한 기술이나 상품을 공급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이란의 오일앤가스 섹터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미국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거기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당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베너핏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못 견디게 만들어서 이 회사가 이란에서 철수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생션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미국 법상으로 모두 12개의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메뉴판이라고 흔히들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생션에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가지 말라고 JCPOA 임플리멘테이션 되기 전에, 그 이후에는 지금 다 풀려서 현재는 들어가실 수 있고 앞으로 90일, 180일 이후에는 다시 못 들어가시게 되는, 그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 영역에 만약에 들어가시게 되면 세컨더리 생션을 당하시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 세컨더리 생션을 다시 유예했던 걸 다시 부활하게 했다는 거고요. 모두 12가지의 제재 중에서 미국 대통령은 5가지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표적인 예는 달러화를, 미국 달러화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해당 기업이. 말하자면은 미국과 아무 상관없이 그 해당 기업의 계좌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계좌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두 외화 계좌 사이에 미국 달러화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하고 수금을 받는 것들이 금지가 됩니다.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으로서는 이제 엄청난 타격이죠. 그리고 임직원의 미국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제재를 위반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이 많이 시행하는 제재는 만약에 미국 내에 자산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다 동결하고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제재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시티라든지 그런 데서 대출을 받는 게 금지가 되고, 그리고 그 밖에도 미국 정부의 조달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같으면은 주한미군 건설공사 사업에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금지가 됩니다. 12가지, 그 외에도 이제 7가지 정도 제재가 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제재를 사실은 하나만 받아도 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5가지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부과해야 되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제재가 부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으로서는 악몽 같은, 여태까지는 이란에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했었던 일들을 못하게 되면서 만약에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컨더리 생션,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철수 기간 자체 90일 또는 180일 동안에는 아직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부활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고만 지금 경고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을 말하자면은 정리하라는, 신변을 정리하라는 그 기간을 해당되는 인더스트리 쪽에는 미국이 준 거죠. 근데 철수 기간 및 철수 기간 다음에도 심지어는 허용이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란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게 있다.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생션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린 건데, 이란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게 있다. 이란한테 물건을 딜리버리를 해주고 대금을 아직 못 받았다라든지,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못 받았다라든지, 이란에 대출을 해주고 못 받았다라든지, 그렇게 되고서 철수하라 그래서 미국이 철수하라 그래서 다 철수하고 나면은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란을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이란이 공짜로 물건을 가지게 되고 공짜로 건물 공사를 마치게 되고 돈을 안 갚고 떼어 먹게 되는 거죠. 미국의 논리에 의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재를 한 거기, 그 세컨더리 샌션을 부활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이란으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은 철수 기간이 지나고도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미수금 회수를 다 허용하는 건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미수금 회수는 철수 기간 심지어 지나고 나서도 허용을 해주겠다고 이 FAQ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이란 제재가 가지는 세컨더리 생션이 가지는 독특한 미국의 대외 정책 수단으로서 이란이 잘 되는 꼴을 속된 말로 못 보기 때문에 미국이 심수를 벌이기 위해서 이란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악착같이 다 받아도 좋다라고 허용을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 외에도 허용되는 행위들이 있는데 특정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아까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라고 하는 OFAC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SDN 리스트라는 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승사자 리스트입니다.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라고요.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라 그래서 이란뿐만 아니라 이코노믹 생션을 하고 있는 미국이 말하자면은 위험 인물, 블랙리스트, 요주의 인물 단체로 유지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블랙리스트에 해당하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단체인지 한 가지 감이 오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인 중에서 이 SDN 리스트에 오른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오사마 빈 라덴이고요. 그리고 단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단체는 이제 예전에는 알카에다, 요새는 이제 IS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조직이 이 SDN 리스트라는 데 들어가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감이 오시겠죠.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게도 이란의 많은 멀쩡한 발주처, 거기 사장님, 그런 사람들을, 많은 기업인들이나 기업들을, 이란의 국영 석유회사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점이 있는 멜라트은행이라든지, 많은 이란의 기업과 단체들을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SDN 리스트 안에 올려놨었습니다. SDN 리스트에 올라가면 말하자면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카에다, IS처럼 미국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이제 다름이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SDN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기업과 만약에 거래를 한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상대방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쓰는 비유법으로는 미국 말고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보면은 제일 아래에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옷깃 하나만 스치고 손가락 끝만 닿아도 그 위에 있는 다른 계급 사람들이 재수가 없다고 여겨서 감히 촉지를 하지 말라라고 해서 닿지도 말라라는 얘기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데, SDN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기업인 미국이 말하자면은 불가촉 천민으로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SDN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기업과 거래를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한 것만으로도 상대방인 기업은 제재를 받고 자산이 동결되는 별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생하는 12가지 중에서 5가지 제재를 받는 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미국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분야에 들어갔을 때 당하는 제재고요. 말하자면은 물적인 제재죠. 어떤 분야, 인더스트리에 대한 제재고, SDN 리스트는 말하자면
계약 상대방,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제재입니다. 우리가 이란과 거래를 할 경우에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SDN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그러면 그 SDN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거나 하기만 해도 내가 별도로 그거에 따라서 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 타결된 JCPOA에 따라서 미국이 많은 이란의 기업과 그 기업인들을 SDN 리스트에서 올렸다가 상당수를 SDN 리스트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면서 기존의 JCPOA에 따라서 SDN 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켰던 이란의 여러 기업들, 이란의 국영 석유회사, 국영 선사, NIOC, NITC, 이리슬, 이란에어, 멜라트은행, 테자라트은행, 이 많은 이란의 엔터티들을 다시 SDN 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올리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FAQ를 잘 보면 아마도 11월 4일까지는 전부 올릴 것 같고 11월 4일에 올리지 않고 그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은행, 이 국영 원유회사 이런 데들을 SDN 리스트에 올린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것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11월 4일까지는 아마도 11월 4일 마지막 날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모니터 하셔야 되는데 SDN 리스트에서 제외됐었던 이란의 개인이나 단체들이 다 SDN 리스트에 추가가 될 거고 이런 부분도 미국 재무부의 FAQ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란에 대해서 JCPOA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 후에 특정한 인더스트리나 특정한 산업에 대해서 라이센스라는 거를 발급을 해서 일반적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발급하는 거를 미국에서 제너럴 라이센스라 그러고요.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발급을 해주는 거를 스페시픽 라이센스라 그러는데 많은 이런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예컨대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란의 대부분의 인더스트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머리 생션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지만 프라이머리 생션을 일부는 유예해 주거나 프라이머리 생션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전체 이란 산업 규모에 보면은 작은 것들이죠. 카페트, 페르시아산 카페트, 이란이 애들 이름이 페르시아잖아요. 카페트, 아니면 이란의 피스타치오, 출장 가보신 분들은 먹어보셨겠지만 피스타치오가 유명하니까요. 샤프란, 그런 농수산 식품 같은 것들을 교류하는데 미국인들이 할 수 있게 라이센스라는 걸 발급을 해줬는데 이 라이센스도 다 취소했습니다. 이란 페르시아산 카페트 같은 거 사는 꼴도 못 봐주겠다는 참 엄청나게 냉정한 입장을 취한 것이었고요. FAQ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항목은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JCPOA가 타결되기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란이 뼈아프게 생각했던 제재가 NDAA 2012라는 법에 따른 이란산 원유 수입 감소 정책입니다. 감축 정책입니다. NDAA 2012는 뭐냐 하면은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란 뜻이고요. 2012라고 되어 있으니까 2012년도 미국 국방 예산안입니다. 미국은 국방 예산안을 별개의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통과를 시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 국방 예산안에 부가 조건을 붙였고요. 그래서 NDAA 2012에 미국 의회에서 커크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과 메넨데스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의 양당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하나의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입니다.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전 반기, 전 고 시점으로부터 180일 전에 수입하던 물량보다 상당한 정도의 물량을 감축하면 significantly reduce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물량을 감축을 하게끔 하는 의무를 부과를 하고, 그렇게 그 감축 의무를 달성을 하면 그러한 원유 거래를 처리하고 있는 외국의 금융기관,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우리나라에서는 뒤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입니다. 바로 원화결제 계좌를 유지를 하고 있는 은행들이죠. 이란과의. 그러한 은행들이 계속해서 이란의 비제재 분야, 상당히 많은 분야들이 제재를 안 받고 앞으로도 또 계속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장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랬으니까요. 비제재 분야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예외국 지위라는 거를 이 NDAA 1245조 소문자 D 아라비아 숫자 4 그리고 대문자 D에 따라서 예외국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계속해서 무역을 할 수 있다. 너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사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인도, 대만, 터키 한 7개 정도의 국가들이 있고 유럽 국가들도 이란에서 상당한 원유를 수입을 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전 반기 지금부터 반년 전 기간 동안에 만약에 100을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했으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상당 부분을 감축을 한다. 상당량이라는 게 significantly reduce 한다는 게 얼마였느냐에 대해서 당시에 커크 의원과 메넨데스 의원이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서는 미국 정부에 통보를 해준 것에는 15% 내지 18%를 감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20%를 적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만약에 금년 5월 8일에 우리나라 정유사 중에서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사들이 있죠. 현대오일뱅크와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그리고 하나토탈까지 포함시킨다면은 수입하는 이란산 원유가 100이라면은 11월 4일, 180일이 지나는 11월 4일까지는 과거에 말하자면 룰을 적용한다면 이것도 오바마 시절이어서 과연 그 significantly reduce 하는 거를 20%에 트럼프가 국한시킬지 50%를 요구할지 80%를 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식으로 오바마식으로 20%라 그러면은 만약에 현재 5월 8일 현재 수입한 양이 100이라면 11월 4일까지는 80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 줄인 걸 가지고 말하자면 미국 선생님한테 그 7개든 10개든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숙제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숙제검사가 의자놀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80으로 줄이면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제재를 받지 않는 이란과의 분야에 대해서 무역을 계속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처리를 해주는 외국 금융기관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80을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그 즉시 그 두 금융기관도
예외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란과의 전체 무역이 끊기게 됩니다. 11월 4일에 과거에 적용했던 대로 20%를 적용한다고 치고 그렇게 받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내년 5월 8일에 180일이 지난 다음에 또 숙제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기준이 더 높아진 거죠. 100에서 금년 5월 8일 수준을 100으로 보면은 금년 11월 4일까지는 80으로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64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80에 20% 감축을 한. 결국은 계속 그렇게 줄이다 보면은 바닥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줄이면 그나마 하고 있는 다른 무역들도 다 끊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예외국 지위를 과거에는 인정을 받아왔죠. 근데 그 의자놀이, 그 지긋지긋한 싸움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번에 5월 8일에 재무부 FAQ에서 발표를 했고 당장 11월 4일에 숙제검사하러 받으러 오라고 공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외국을 이때 발표를 한다고 했고 정부나 정유업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처리가 돼야지 원화결제 계좌의 유지라든지 제재를 안 받는 분야에서 90일, 180일에 걸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끊어지면 다른 부분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란 관련해서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 메커니즘은 잘 아시겠지만 이란 관련 무역이 국제 통화를 이란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원화결제 계좌가 유지가 됐고요. 이란에서 원유를 수출하는 곳은 이란 국영 석유회사 NIOC입니다. 내셔널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인데 NIOC가 원유를 우리나라 정유사들한테 수출을 하지만 원유 대금을 받아가는 곳은 이란의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 오브 이란입니다. CBI에서 원유를 받아가는데 대금을 받아가는데 이 부분을 미국 달러화로도 줄 수 없고 JCPOA가 타결되기 전에는 이행일 이전에는 유로화나 다른 국제통화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화로 우리 정유사들이 이란 중앙은행에게 지급을 해왔고 이란 중앙은행은 솔직히 우리나라 원화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원화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왔었죠. 그리고 그 예치한 원화를 만약에 우리나라의 예컨대 삼성전자가 이란에 휴대폰을 팔았다. 그러면 이란의 바이어가 휴대폰 기계 대금을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이란 은행에 예치를 하면 리알화로 예치를 하면 그 이란 은행이 우리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해당 한국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데다가 통보를 해주면 확인이 되면 그걸 확인하고 거기서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서 우리 수출업자한테 돈을 내주는 방식으로 거대한 환칙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중동에서 개인들 간에 많이 사용이 됐던 하왈라라고 하는 무역 거래 방식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상 확대해서 지난번 제재가 있었을 때는 이 원화결제 시스템의 유지를 미국이 허용을 해줬었고요.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이 원화결제 계좌 시스템이 굴러갔습니다. 근데 이 원화결제 계좌는 말하자면은 무슨 무한 동력이나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이란 중앙은행의 결국은 계좌에 충분한 원화가 쌓여 있어야 이 시스템 전체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NDAA 2012에 따른 제재를 미국이 다시 부활시킨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원화결제 계좌에 축적이 돼 있었던 그 돈이 슬슬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장기적인 위협이 있어서 결국은 이 상태가 만약 계속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NDA 2012의 각박한 조건을 계속 순차하면서 계속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무역을 하시더라도 말하자면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모두 막힐 수 있는 가능성, 위험성이 이제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됐었느냐? 과거에는 이란 제재가 한참 진행이 되고 강화가 되다가 2013년 6월에 이란의 중도파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마치 지금 미북 회담, 남북 회담의 화해 분위기가 한때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오바마 대통령하고 로하니 대통령이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란은 전화 통화를 한번 했다는 것으로도 큰 뉴스가 됐을 정도로 양국의 적대 관계는 뿌리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교장관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2013년 9월에 유엔 총회 자리에서 그 열린 기회에 둘이서 따로 회담을 한 것도 큰 뉴스가 됐죠. 그렇게 하면서 양국 간의 이해관계 말하자면 협상 무드가 생기면서 P5+1과 이란 간의 협상이 개시가 돼서 2014년 그러니까 NDA의 2012니까 2011년 말에 이게 통과가 되고 2012년 7월부터인가 아마 이게 좀 시행이 됐을 텐데 그래서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하다가 2014년 11월 20일에 JPOA라고 조인트 플랜 오브 액션이라고 이란 핵 관련 잠정 합의가 타결이 되면서 더 이상 그 원유 수입량을 각박하게 전 반년에 비해서 20%씩 줄일 필요가 없이 그때까지 줄인 뭐라자면 포션을 그냥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라 라고 해서 그때는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지혈을 시켜준 거죠. 근데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사실은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부가 되는 제재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인더스트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90일짜리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특정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란에 수출하는 금속 광물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칙은 이란과 이란이 물물 교환, 기타 교환 또는 거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란의 국가 대자대조표에 이란 정부의 자산으로 등재한 특정 물품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특별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흑연, 알루미늄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많은 부분이 철 등 금속 및 반가공 금속, 석탄 및 제조 공정, 통합용 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특정 물품이 이란의 에너지, 해운, 조선 분야 또는 이란의 IRGC라고 있습니다. 이슬라믹 레보루셔너리 가드 콥스라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인데 이게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많은 기업들을 지배하고 이란 경제 영향력이 큽니다. IRGC가 직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것으로 판단된 분야와 관련해서 사용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SDN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곳에 의해서 판매 공급 이전되거나 이란의 핵, 군대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이 금지가 되고요. 또 뭐 비슷합니다만은 좀 더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흑연, 알루미늄, 철 등 금속 및 반가공 금속, 석탄 및 제조공정 통합용 소프트웨어가 이란의 에너지, 해운, 조선 분야 또는 IRGC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 분야의 최종 소비자 SDN 또는 이란의 핵, 군대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서 재판매, 재이전 또는 달리 공급된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 분야의 물품에 대한 거래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품목이나 해당 내용들은 아마 조만간 발표는 정부 차원에서에 따로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만 저는 일단은 미국 재무부 오펙의 FAQ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드렸고요. 이거는 90일 이내, 이 특정 물질은 90일 이내, 그러니까 2018년 8월 6일 전에 철수를 마칠 것을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거래를 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컨더리 생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공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8월 6일에 걸리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분야입니다. 이 외에도 뭐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영향이 많으실 것 같은 항목들을 뽑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FAQ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있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면서 이란의 자동차 업계와 관련해서 사용될 수 있는 상당한 영어 표현은 significant입니다.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자동차 산업이 제재를 받게 된 이유는 오일 앤 가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레버뉴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란이 중동에서는 자동차를 조립해서 생산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데요. 이란의 자동차 업계, 그러니까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업계에는 승용차, 트럭, 버스, 미니버스, 픽업 트럭,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란 내 차량 제조 및 조립, 차량 제작용 장비 및 정비용 부품의 제조업체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령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나 용역이 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는 그리고 자동차 관련 물품의 리스트라든지 자동차 생산 회사 리스트 같은 거는 아직 공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 과거에 오펙이 발표한 다른 FAQ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FAQ 311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의 차량 연구, 개발, 생산 및 조립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과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룰로 생각해 보시면 이란이 자동차를 직접 생산해서 팔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이나 용역 같은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리고 OEM 방식의 생산 및 조립, 이란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부품의 생산 및 조립을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완성차 수출은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당시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란이 그냥 외국에서 사오기만 하는 거는 이란이 조립이라도 해가지고 외국에서 팔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는 건 아니니까 이란의 완성차 수출하는 거는 당시에는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고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를 부활한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8월 6일 이후에. 전례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현지에서 조립을 위한 부품 판매, 공급, 이전을 하는 것은 제재 대상에 속하고요. 완성차 그러면은 정비를 위해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공급, 이전하는 거는 말하자면 AS 관련된 거는 차를 팔았으니까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AS가 카시트 무슨 10,000개를 이란에 수출을 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란의 차량 생산, 조립 및 장비 부품 제작 능력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경우에는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완성차를 이란에 수출하거나 그 완성차에 관련된 소규모 AS 부품을 공급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란의 자동차 산업에 관련해서 수출을 하는 것은 8월 6일 이후에 계속하실 경우에는 미국 세컨더리 생션을 받게 될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11월 4일에 걸리는 항목들입니다. 조선, 해운, 항만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하실 경우에 11월 4일 이후에는 미국의 제재 세컨더리 생션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에너지 분야, 구체적으로는 이란의 에너지 분야라는 것은 오일 앤 가스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석유 화학 관련된 분야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석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란으로부터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제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란으로 석유 화학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란이 뭔가 만들어가지고 밖에 팔 수 있게끔 도와줘서 이란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석유화학 제품을 이란으로부터 사오는 거는 제재 대상이지만 이란에 우리가 파는 거는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란에 많은 석유화학 제품을 팔아서 그러한 것들이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 능력의 유지 확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가 될 경우에 그러한 물품 용역 기술 지원을 공급하는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가 시장 가격으로 25만 달러 이상이거나 12개월에 걸쳐서 각 행위의 가치가 합산해 보니까 시가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것 자체는 잡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걸로 인해서 이란이 석유화학 제품을 잘 내다 팔 수 있게 수출하게끔 도와주고 그 규모가 단발권으로는 시가 25만 달러, 1년 합계를 해보니까 100만 달러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오는 오사마 빈 라덴 같이 SDN에 올라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은 이미 누가 올라갈지는 과거에 해제됐었던 사람들을 말하자면 다시 전과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에 넣는 것처럼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멀쩡한 기업들입니다. 좋은 기업들입니다. NIOC, NITC, 멜라트 은행, 테자라트 은행 이런 기업들을 다
아마도 11월 4일까지는 SDN 리스트에 전부 복원을 시킬 거고 11월 4일이 되든 그 전이든 SDN에 복원이 되는 순간 그 기업과의 일체 거래는 금지됩니다.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 이러한 제재가 시행되던 때에 제가 만들었던 표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제재를 이제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확대를 했거든요. 트럼프는 이 전체를 90일하고 180일로 뚝 잘라가지고 다 복원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아까 주요 요지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표에 나와 있는 행위들은 늦어도 180일 내에는 전부 중단을 하라고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이란의 금융제재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속 거래하는 부분하고 자동차 산업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미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90일 내에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80일 내에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그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러한 금융기관을 위한 금융전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이란을 다시 한번 국제 간의 송금과 수금을 하는데 필요한 스위프트에서 다시 한번 축출하겠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철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금을 수령하거나 빚을 이란한테 준 게 대출해 주신 게 있으면 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그것도 미국이 허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새로 이란에 놓은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들은 해당되지 않고요. 5월 8일 전에 5월 8일 날 한 것도 안 됩니다. 5월 8일 전에 5월 7일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5월 8일 전에 문서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이행이 됐고요. 그 계약이나 대출의 이행이 JCPOA 상으로는 적법한 것이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철수기간 90일 아니면 180일로 나눠지죠. 그 종료 전에 물품 서비스 제공을 다 마치셨어야 됩니다. 만약에 철수기간 넘어가서 딜리버리를 하거나 하면은 그것도 이란 지체 위반이니까 그건 안 되고요. 그리고 대출금 수령이나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아니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달러화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수령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수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금속이나 자동차 분야 같으면 90일 이후 나머지 분야는 180일 이후에도 이란한테서 못 받은 돈은 받는 거를 미국이 특별히 허용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말하자면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게 미국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철수기간 종료 후에 90일이나 180일이 지난 후에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엄격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FAQ의 2.2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철수기간 종료 전에 이란과 새로운 거래를 과연 개시할 수 있을 것인가?
FAQ에서는 그 질문을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하고서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yes, no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철수 기간이 180일이라고 치고 180일에 걸리는 품목이 있다고 칩시다. 이란으로부터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건데 전에 수입을 안 하다가 좋은 거래처가 나타나서 180일 이내에 마치면 되겠다 싶어서 오더를 내고 딜리버리를 받고 돈을 받는 것까지 180일 내에 그러면 다 마친 거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제재가 되느냐? 하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제재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없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약간의 힌트만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해당되는 기업이 다른 행위를 180일 이후에 했어요. 그러면 이란 제재, 미국의 시각에 따르면 이란 제재 위반이죠.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서 제재를 받으면 저희가 이란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대리를 해봐서 혐의를 벗겨드리기도 하고 미국한테 용서를 받는 일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해보면 이란 관련 거래들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무슨 거래를 여태까지 했는지 다 리스트를 다 내라고 하고 다 말하자면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미국한테 조사를 받으면. 그런데 이 앞에서 무슨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80일 내에 또는 90일 내에 모든 딜리버리를 다 마치고 아니면 딜리버리를 다 받고 대금을 주고받고 하려면 엄청 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 회사가 다른 건으로 다른 걸 위반해서 180일 이후 또는 90일 이후에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서 걸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5월 8일 이후에 5월 20 며칠에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며칠에 끝낸 거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 뒤에 걸린 거를 이유로 해서 제재를 할 때 괘씸죄로 더 나쁘게 보겠다. 컨시더 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신 있게 다른 위반 행위를 안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빨리 이행을 해서 180일 전까지 모든 걸 다 마치면 아니면 90일 전까지 모든 걸 다 마치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많은 미국 변호사들이 현재는 로펌에서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명확한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은행들이 지금 벌써부터 협력을 잘 안 해주고 합법적인 거래도 까다롭게 보고 있는데 지금 새로 이란하고 어떤 제재가 될 만한 거래에서 새로 거래를 터가지고 딜리버리 같은 걸 다 처리를 하고 대금 받는 것까지 180일 내에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같은 건 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180일 지나도 대금은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딜리버리만 하고 대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철수기간 종료 후에도 대금이나 대출금 수령 상환이 가능한 경우는 5월 8일 전에 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5월 8일이 지났죠. 새로 계약을 체결해서 철수 기간 전에 이행을 마치더라도 만약에 대금을 못 받거나 못 주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그거는 11월 4일이나 8월 6일 이후에는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거는. 돈까지 180일 내에 90일 내에 다 회수를 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것마저 과연 미국이 진짜 허용을 해준 건가? 미국 발표에 따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트라이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만약에 다른 이란 사업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앞쪽에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더 괘씸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란 제재가 이제 90일 또는 180일 이후에 부활하겠다는 발표를 한 셈이니까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을 하여 주시고요. 현재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이란에 수출하거나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품목이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미국 FAQ에 나와 있는 제재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NDA에 따른 예외국 지위를 과연 받을 수 있을지 11월 4일에 아마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그것도 보셔야 됐고요. 가능한 이란 당사자와 무슨 분쟁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가뜩이나 여러 가지 제재들이 강화되고 금융기관들도 소극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마 정부에서 뭔가 대책이나 입장을 발표하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앞으로 정부의 발표나 그런 거를 좀 잘 주시하시면서 적법한 이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내 절차 발표가 있으면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와 전화번호가 여기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